근데 우리가 보면 막 낮에도 한 얘기지만 하야 같은 포용력이 있거든요, 실제로는.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대마초 폈다. 내가 미운 사람이 대마초 했다. 아주 죽일 놈이죠. 그런데 내 새끼가 대마초 폈다. 그러면 또 완전히 다르죠. 이해해 보려고 하잖아요, 어떻게든. 뭔가 설명해 보려고 하고. 조선시대는 대마초도 다 했대. 이제 뭔가 이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. 그게 뭐 그렇게 이제 법이 그런 거지, 뭐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. 막 누군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덤비는 거잖아요. 근데 이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안 듣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도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또 확 이해를 하려고 할 거라고, 자기가 관련된 문제는. 동성애는 절대 안 돼. 막 죽일 놈들 해도 만약에 자기 새끼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또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야지. 그게 확 다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이게 하야 같은 이해력이 있어요. 포용력이. 안 쓴다는 거죠. 잘 안 쓰는데 자기가 딱 자기 문제로 걸리면 씁니다.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써요. 사람이 그러게 살잖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있거든요. 누구한테나 있어요. 맞아요. 예수님 같은 그런 자비심이 있어요. 부처님 같은 자비심이. 안 쓴다는 거죠. 웬만하면 안 쓰는데 나랑 직결되면 써요. 그러니까 이 보살되기 연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명상하다가 알딸딸할 때 평소에 안 해볼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라는 거죠. 그렇게 해보면 스케일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.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연습도 해보고 아주 통 큰 사고도 해보고 합리적인 사고도 해보고 요거 연습 조금만 해도 그 사람 수준이 확 영성이 깊어지죠. 사람 자체가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고가 한번 바뀌면 되게 확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진짜 바뀌어요. 한번 그걸 허용하면 확 바뀌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뭐 바뀌기 싫어도 그 사고를 허용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자기가 그 사고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이것도 하면 안 되는. 사람이란 게 일관성 법칙이 있어서요. 허용 안 할 땐 일관되게 반대하는데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이게 확 이제 열려요.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렇게 종교에 가입하는 것도 마음의 문 닫을 때는 사이비로 보이다가도 내가 마음을 한번 허락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종교가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교주님이 예수님이어야 해요. 이제는 예수 재림한 걸로 합시다. 이제 교주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신도가 그냥 한 걸로 합시다라고 할 거예요. 예수 재림이다 하고 속아서 갔더라도 내가 일단 관련이 딱 되면 그냥 뭔가 좋은 점 보려고 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일 마음.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를 허락했으면 다 줘야 맞잖아요. 이 일관성을 자기가 해요.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게 이거죠. 하나만 허락하게 하면 아니 그것도 허락한데 왜 요건 안 돼요? 그러면 사람이 당하게 돼 있어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. 이게 아주 쉬운 게 사고 하나가 딱 바뀌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. 사실 바뀔 부분도 되게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계속 저도 이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사람도 돼보고 저 사람도 돼보고 저도 유불선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방법 안 썼으면 못 하는 게요. 너무 달라요. 저는 원래 유교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교랑 포모 선생님 얘기만 듣고 공부했는데 불교를 처음 만나니까 난감했어요. 뭐 혐오하게 돼요. 왜 말을 저따위로 하네. 말을 왜 저렇게 해서 날 힘들게 하지? 말을 좀 유교식으로 알아먹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 평소 사고방식과 다른 소리를 해요. 완전히 다르죠. 유교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는 나 기준으로 설명해 나가니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. 저도. 근데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. 저도 명상하면서 내가 이제 불자라고 가정하자.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 거지? 바라보는 내가 있어서 세계가 있다.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니까 이해가 되는.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불교를 엄청 공부했잖아요. 그래서 능엄경 막 이런 거 유학자들도 다 읽었는데 끝내 반대했다고요. 유학자들이 어떻게 일체가 마음작용이냐, 말이 되냐, 일체는 객관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불시잡변이라고 정도전 글에도 들어가 있어요. 어떻게 이 우주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냐 못 받아들입니다. 유학자들은 못 받아들입니다. 그 말을. 근데 이 말도 뭔가 자명하니까 했겠지 하고 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그분들 논리에 서서 쫙 설명해 가니까 재밌어요. 흥미진진하고
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또 이렇게도 했다가 유학자도 됐다가 기독교도 돼봤다가 이 짓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답을 얻게 된 거지, 제 방식으로만 사고했으면 답을 못 얻었을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들도 막 틀이 깨지더라고요. 선생님 걸 내가 고집해도 안 되겠구나. 자유롭게 사고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. 누구의 특정 시각만 갖고 보면 안 되겠다 해서 다 내려놓고. 다 연결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강의 중에 역지사지를 하자 하는 강의에 올라갔는데요.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유불선 합일도 그렇고 다 어떤 거. 지금 살아가는 얘기도 그렇고 내가 볼 때 미운 사람 입장도 한번 대봐야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제대로 미워하지 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. 왜 저럴까?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? 이런 걸 모르면 그 사람을 나중에 뭐 지도해 줄 수도 없는 거고.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제가 좀 미쳐서 저러지 하고 말죠, 그냥. 제 제정신 아니지? 하는 건 사실 이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저도 막 그런 말 합니다만, 그래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죠. 왜 저렇게 사고하게 됐는지를. 그게 이제 명상과 그게 겸비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양심 성찰이죠, 뭐, 그 자체가. 그래서 내 가족이다 하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저도 해고. 이해 못할 게 없죠. 자식이다 그러면. 살인자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할걸요. 자식이면. 자식이 살인자면 어떻게 해요. 이미 그런 거를. 그래서. 우리한테 그 정도의 그게 있는데, 누구나. 그게 이제 명상하면서 같이 겸비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많이 드시죠? 많이 나올 것 같은. 제 와이프가 운전하고 전 옆에 타서 가잖아요. 약간 뭐 보면 이제 아줌마의 운전 습관 있잖아요. 막 김여사라는 말을 듣는. 그게 좀,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의 운전 실수잖아요. 근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다녀보면 또 이제 다니다가 저 양반 저기 서 있네. 서서 막 이렇게. 근데 욕을 못 하겠는 게 막 욕하고 바로 좀 뒤에 또 우리 와이프도 서 있어요. 약간, 내가 욕을 못 하겠다니까 요즘은. 빨리 가자. 와이프가 서고 싶어 해도 제가 빨리 여기 서지 말고 빨리 가자. 아까 우리 욕하고 왔잖아. 빨리 가자. 자기가 당하면 딱 눈 감고 싶잖아요. 나는 욕을 꼭 얻어야겠으니까 눈 딱 감고 싶은데 남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죠. 미친 거 아니야? 우리가 바로 그 말 나왔는데 바로 몇 분 뒤에 딱 내가 거기 위치에 서 있어. 눈 감고 싶어요. 빨리 움직이자고.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까 그 일 당했을 때 내 가족인 것처럼 이해했으면 더 재밌었잖아요.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. 왜냐면 내 가족한테 일어나면 이해하니까 나는. 저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알았으면 하니까.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는 사실 남을 볼 때는 왜 저래? 막. 근데 이 지당한 얘기인데 이걸 진짜 잘하면 짱인 것 같아요. 명상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사고를 하고 있으면요. 무서워져요. 자본주의자가요, 공산주의자를 이해해버리고 내가 공산주의자에서 다시 역으로 공산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겠구나까지 이해하고 이 짓을 혼자 계속 하고 있으면요. 사고의 폭이 엄청나져요. 그럼 이 사람은 그릇이 엄청 커져버리고 그럼 이제 공산주의, 사회주의,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 해봤자 이 사람 그 사람 그릇 안에서 이게 다 소화가 돼버려요.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지금 이런 입장이지 하고 맞춰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딱 나는 자본주의자, 공산주의는 안 돼. 그러면
공산주의랑은 다 싸우고 다녀야 되죠. 그러니까 양극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더 그릇이 커요. 그러니까 유교만 하는 사람보다 유교랑 불교를 다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포용한 사람이 있으면 껴안아 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훨씬 그릇이 크죠. 사고의 그릇이 커요. 그러니까 명상하실 제가 그걸 삼박자 사고라고 한 게 충돌시켜서 거기서 나온 답을 취하시라. 제가 한 게 계속 그걸 한 거밖에 없어요. 저는 불교 막 공부한 거를 계속 충돌시킨 짓밖에 안 했거든요.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충돌시키면 더 생각지도 못했던 양 입장에서는 안 보였던 더 진실이 보여요.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죠, 말씀.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분야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, 특히 이제 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잘할 테니까 오히려 정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되게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생기더라고요. 과학 분야에 가도 어떤 틀에 안 매이고 여러 가지를 계속 충돌시켜서 남들은 그거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사람은 모르는 거지 하고 해보고 또 답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영성이 더 높은 거죠. 삼박자 사고. 예, 그게 제 몰입책에도 삼박자 사고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했던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. 계속 충돌시키기. 아무튼 충돌시키면 더 나은 답이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유교 공부하다가 유교가 또 이제 유교 안에서 막 충돌이 돼서 시원해져도 재밌는데 그걸 또 불교랑 충돌시키면 더 재밌고. 남들은 다 주자학, 양명학 하면은 이게 이제 대립되는 학문인데 저는 이걸 계속 충돌시키니까 더 선명해지는. 퇴계랑 율곡을 막 계속 때리면 더 선명해져요. 실상이 보여요. 이래서 퇴계가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를 율곡은 이렇게 얘기했구나. 그러니까 더 높은 관점에서 양측을 내려다볼 수 있게 돼.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 성공이죠. 근데 이 짓을 계속 해야만 진실에 도달하지. 우리가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스승을 뒀다고 해도 거기 하나에 딱 매여 있어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충돌시키는 것만 더 못한 답이 나온다 하는 건 확실하죠. 좋은 스승 만나서 좋은 관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거랑 충돌시키면 분명히 더 개발될 수 있다는, 끝없이 개발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더라고요. 사고는. 정반합, 예, 변증법, 예. 원리. 그걸 제가 이제 삼박자 사고라고, 변증법이 말이 어려우니까요. 삼박자 사고라고 하는데 양쪽을 탁 치면 가운데가 딱 잡힌다는 거죠. 제 사고. 양측을 탁 치면.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도 누구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가 꼭 맞는 것 같아도 또 가해자 입장 들어오면 또 뭔가 사연이 있거든요. 왜 그렇게 했는지.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말을 충돌시켜서 진실에 접근해 보는 거죠.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. 이거를 잘 하시는 게 무조건 뭐 일처리건 인간사, 뭐 인간관계건 영성 뭐 철학 공부건 이거 잘하는 분이 더 꿰뚫어 볼 수밖에 없어요. 하나만 아는 분들은 고집 부릴 수밖에 없어요. 심리 똑같잖아요. 하나만 아는 분들은 모르는 걸 만나면 혐오하게 돼 있고 저항하게 돼 있어요.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무시하려고 해요. 이 사람이 그릇이 크겠습니까? 반대된 걸 충돌시켜도 사실 그 전에 충돌시켜본 경험이 없더라도요. 누군가 저한테 반대되는 걸 들고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충돌시켜가지고 더 나은 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모르는 경전을 누가 들고 와도 그 경전을 무시하거나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살려서 둘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. 지금 제가 가진 거랑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거랑 충돌시켜서 자명한 것들끼리 엮어서 더 멋진 점. 계속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열려있지. 안 그러면 내 거 따르시오 하고 누르게 돼 있죠. 딴 얘기하면 짜증나고 네. 제가 아는 얘기 안 하면 짜증나고 이게 그릇이 작아져요. 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도통해도.
이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구나. 이걸 읽어버리죠. 이게 읽혀버리면 끝이에요. 이런 문답에서 폭 잡히면 안 돼. 예전에 증산경 볼 때 제일 와닿았던 구절이 군자는 폭 잡히면 안 된다. 강정산이 선생이 한 말이. 폭 잡힌다는 게 이 사람은 딱 요 그릇이구나가 파악이 되면 안 된다. 폭 잡힌다는 게 딱 이 사람 수준이 딱 요만하구나 하고 보이면 안 된다. 논어에도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. 이게 딱 폭이 나오면 안 된다. 용도가 빤해지면 군자 아니다. 어느 분야의 전문가는 그랬을지 몰라도 군자는 그렇게 딱 제한된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. 왜 군자는 계속 살아서 발전하는 존재여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일지 이지 그것도 폭이라면 폭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물건이에요. 뭘 갖다 대면 그걸 소화하면서 바로 성장해 버리는 존재. 이런 존재여야 돼요. 그럼 폭이 안 잡히는데요. 폭 잡혀요. 딱 몇 번 만나봐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. 저 사람이. 그럼 사람들이 이제 딱 알거든요. 어느 수준이다.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다까지 다 나와버려요.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. 옛날 어른들 말씀인데요.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.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살아있는 거는 계속 주변에 있는 거랑 끝없이 충돌하면서 이게 이니에지 중에 이해 이런 거죠. 주변과 계속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. 고립돼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은 뭔가 고립돼서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주변과 계속 살아서 조화한다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도인 그러면 딱 어디 가서 각 잡고 있고 분위기 다 망치고요.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. 딱 뭔가 이렇게 딱 이런 거를 도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것도 도는 도인데 소승도죠. 근데 대승도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.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인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의 폭을 자기가 확장해 안 된다는 게 없이 또 부딪혀서 정반합해서 또 충돌시켜서 둘 간에 더 나은 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협상의 달인들이죠. 어디 보내면 말도 안 되는 둘을 충돌시켜서 타협안을 내놔요.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. 보살도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. 그게 제가 예전에 저는 근데 도 닦아서 그런 능력을 얻고 싶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삼박자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엔요. 천안통이나 이런 타심통 이런 걸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얻으면 신통이 오면 막 다 읽어지고 막 미래가 보이고 하니까 타협을 시켜줄 수 있겠지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심이라는 걸 알면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. 거기에 내가 맡고 있는 거죠. 양심의 적용을 제가 맡고 있어요. 제가 왜냐면 이 고집은 못 버려 하는 걸 갖고 있어요. 사실 누구나.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확확 성장하는데 사실 포기를 잘 못해요. 요 생각을 아직 못 버리겠다 하는 그것들 이게 고수 되는 비결이죠. 삼박자 사고를 하면요. 하룻밤새 이 양반이요. 공산주의, 자본주의 막 유불선 충돌시키면요.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 있어요. 근데 한 걸음도 안 움직인 사람 내일 만나도 딱 그 자리에 있어요. 그러면 딱 공산주의자 그러면 딱 공산주의에 있어요. 근데 공산주의자가 선불교랑 충돌을 한 다음에 그걸 거기다 또 자본주의, 거기다 또 유교, 불교 막 해서 이 양반이요. 정반합 하면 여기서 여기 보세요. 정반합 하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도깨비예요.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막 짓거리는 것 같아도 저는 이걸 다 과정을 거쳤잖아요. 그러니까 막 짓거리는 건데 누가 들으면 저거는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. 좀 뭔가 도깨비 노름 같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냥 막 갖다 붙여서 막 얘기하는 줄 알고.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해보고 하는 소리죠. 그래서 삼박자 사고를 고속으로 굴리는 사람이 천재입니다. 그 분야에서 아무튼 제일 앞서갈 수밖에. 이걸 고속으로 굴릴 수 있으면 그러면 멀리 가 있어. 몇 수 앞을 본다는 게 이거죠. 왜냐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여요. 이 수라는 게. 직선으로 봐서는 안 보이죠. 도깨비 소리죠.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재인가 봐. 그냥 툭툭툭 짚고 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. 나중에 보면 맞아.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은 지금 어느 한 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죠.
양면을 계속 충돌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.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. 제 철학 분야에서 적용해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벌써 이게 다 충돌 나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저쪽은 충돌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뭐 기독교를 왜 저렇게 왜곡시키지? 제가 기독교 얘기한 이미 저는 모든 종교를 충돌시킨 뒤에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너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. 근데 저는 또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제 강의 중에 계속 충돌을 시키고 있는 거죠. 여기 익숙해지시면 이제 본인들도 막 알아서 충돌을 막 시키실 거예요. 그러면 그릇이 엄청 커져 있어요. 사고의 폭이 안 커지고는 그릇이 안 커져요. 에너지 수행도 되게 그릇 키우는데 좋은 도구고요. 근데 결국 이게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. 사고의 폭이 커져야 돼.